오늘은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 바쁜 걸음하고 계십니다. 김정재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네, 명절 맞아서 바쁘시죠? 네. 먼저 교통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황금돼지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받으신 복도 또 어려운 분들께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주민들께서 그 취업 걱정, 물가 걱정, 또 장사 걱정, 나라 걱정이 많으신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이 많다는 걸 아시는 게 직접 어느 시장을 둘러보고 오셨죠? 네, 이번에 저희가 뭐 명절 때마다 명절 때 아닐 때도 다니지만 명절 때는 죽도시장을 비롯해서 북부시장, 장량시장, 양악시장, 용흥시장 시장을 거의 다 다닙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저 시장 상인들 목소리 들으니까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힘들다는 한숨 섞인 또 짜증내는 화내시는 말씀 화내시는 분도 계세요? 아유 화도 많이 내세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정말 좀 잘해달라. 그리고 뭐 야당이 야당답게 좀 해라. 이렇게 야단도 치시고 아무래도 국회의원 보니까 짜증 같은 걸 좀 내시고 예 그렇게 하면 저도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또 기회에 시민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상인들이 체감하는 건 IMF 때보다도 더 힘든가 봐요, 지금이. 그런 말씀을 거의 다 하십니다. 많이 힘들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소위 말하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그 많은 자영업이나 가장 일선의 서민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해서 좀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안타까운 내용이긴 해요. 최근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우리가 낸 세금이 국가 재정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저희가 수건 사업들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올린 영일만 횡단도로 동해안 고속도로의 일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수건 사업인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이런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일자리 참사 일어나고 도저히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또 네. 그것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하나씩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에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도지사와 함께 수기를 하고 그 결과로 동해안 고속도로 우리 영일만 횡단도로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를 1순위로 올렸습니다. 네네. 약 7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러나 영일만 횡단도로만은 한 2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2조만 영일만 횡단도 대교만 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의원들, 뭐 도지사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4천억 정도 되는 소위 말하면 철도 그것도 단선 전철화 사업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두 번째 안으로 저희가 첫째는 동해안 고속도로, 두 번째는 동해안 철도 복선 전철화 약 4조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올렸는데 이 중에 다 잘라내고 4천억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었고요. 특히나 그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대신에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네. 특히나 경북 도민이 한 270만이 되는데 4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제주도에 준 사업의 금액과 비슷해서
경북도민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섭섭함도 들었고 또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저희가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또 국토부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저희의 수건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설계비 10억을 넣어놨습니다. 계속 하시겠다. 네. 그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남북경제협력, 뭐 북방교역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동해안 고속도로의 네, 역할이.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것도 도민으로서의 욕심일까요? 네. 이게 지금 남북 뭐 고속도로나 철도 먼저 하자는 건데 저희는 고속도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일만 횡단대교는 이게 단순히 도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화 관광 요소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그럼요. 역할도 할 수 예. 있고요. 우리 지역의 한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 영일만 횡단대교는 반드시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게 지진 이야기 빼놓을 네네.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죠. 네. 아파트를 짓다가 자연재해로 아파트에 금이 가면 네. 의무적으로 구조 안전 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네. 지진을 겪어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소통의 날을 통해서 제가 그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요. 이 소통의 날 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네네.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흥해 초곡에 계신 분들하고 또 우연동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었는데 거기 입주 예정자들께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뭐냐면 그 지진이 일어나고 짓는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현장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현장 확인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 집인데 정말 제대로 지었는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행 주택법에는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하면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입주 예정자들이 과반수가 그 현장 점검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할 때는 그 사업주가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통과 반드시 될 거라고 봐요. 누구나 들어도 맞는 말이고 당연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입법 미비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되고 나면은 뭐 여러 재난 지역에서 좀 많은 그 입주 예정자들이 좀 그러네요. 도움을 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지진과 관련해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김정재 의원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피해 복구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해 완파 주택 주민들이 지금 임시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본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주택 문제 해결하는 건데 이건 다행히도 제가 지난 한 1년간 정말 꾸준히 LH와 싸우고 국토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답안을 찾아냈고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흥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법도 바꾸고 여기에 지금 토지 매입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약 한 250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쓰게 되면 거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주민들 이 피해 복구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열발전소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정부 조사단이 출범돼서 올 3월 정도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포항에서도 함께 이 정부 조사단을 한번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연구단도 포항에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열발전소 문제, 이 지진의 원인 규명 문제는 결과가 3월 말에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논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종국에 가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면 지진으로 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다운된 이 포항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도시 활성화인데요.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그 특별도시재생지역 이거 플러스 지금 여기에 그 연계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 앞으로 뭐 도서관이라든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돼서
지진 이전이 아니라 지진 이전보다 훨씬 나은 그런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서 포항이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바쁘시겠습니다. 바쁠 예. 것 같습니다. 네. 총선도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합류하셨고 또 최고위원 후보로도 거론되시더라고요. 네네. 올해 더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 새해 의정 활동 계획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처음에 정진석,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에는 사실 저희 당이 활발하게 일하기에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경원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제가 지금 그 원내대변인으로 역할을 정말 한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름 그 정책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결국 야당의 역할입니다. 저희 야당이 2019년에는 좀 더 똘똘 뭉쳐서 그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 몫을 좀 하는 그런 야당이 되도록 저도 원내대변인으로서 역할하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에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지런히 사심 없이 일하는 그런 또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특집 생생 인터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